안녕하세요. 오늘은 결혼 고민을 하는 여성분 사연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사연 속에는 이제 여성분 나이는 알 수가 없지만 결혼 정년기가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걸 봐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정도이신 것 같아요. 아니면 쇼리 네. 물론 20대 초반인데도 자기 스스로는 이제 뭐 결혼 전기가 지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제 잘못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정 사연을 이제 제가 글로서 받아서 읽어봤는데 일단은 단서가 오래 사귀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오래 사귀었으니까 나이가 들었고 나이가 들음에 따라서 이제 결혼이란 걸 생각할 나이가 됐고 그래서 이제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했더니 이게 확신이 안 선다라는 건데 사실 이런 고민이 진짜 많아요. 거의 오래된 커플들은 다 한 번씩 해본 고민? 그러면은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대부분의 연애 고민은 답정너인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사실은 내 안에 이미 답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성분은 지금 이제 그래도 확신을 얻고 싶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천천히 한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가장 조심스러운 게 이 결혼 고민 상담이에요. 이렇게 연애를 하는데 연애 상담보다 더 힘든 게 왜냐면 결혼이라는 거는 요즘에는 이혼도 쉽고 많이들 한다 하지만 그래도 뭐 3번, 4번, 5번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물론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옛날처럼 이렇게 흠으로 본다기보다 오히려 막 결혼 막 3번 정도 했다 그러면 쟨 진짜 난 놈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럼 이제 우선 남자가 괜찮은지 자기만의 손절 라인을 정하고 보셔야 되는데 우선 저 기준으로는 이게 말이 험하지 않은지 혹은 촉촉 이렇게 주먹질을 하지 않는지 두 가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다 괜찮다 라고 하면 일단은 손절해야 되는 수준의 남자는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손절을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결혼 정년기인데 이제 확신이 없는 경우는 우선 남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그 사연을 보내신 분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많이 상하겠지만 여성분은 이미 결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정하고 싶으셔도 사실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에 단순히 이제 결혼 정년기
라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결혼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지 아닌지 이런 고민을 안 하거든요, 여성분들은. 그거는 뭐 남자도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주변에 많은 결혼 상담을 해본 결과, 여성분들이 이런 얘기를 친구나 지인한테 하는 시점에는 이미 사실은 나는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자존심은 상하지언정 많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우선 이거를 인정하고 이제 받아들이셔야 이제 이야기하기가 편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남자는 결혼을 전제로 나를 만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남자친구가 나한테 해준 말인가요? 아니면은 나의 추측인가요? 아니면은 이제 집안 어르신들이 너희 이제 오래 만났으니 결혼할 때 되지 않았니? 이런 그런 무언의 압박으로 인한 그 비언어적 소통에 의한 직관인가요? 아니면 뭐 이런 거를 조금 솔직하게 사실은 해주시면은 좀 더 상담하기 편한데, 우선 저는 이제 주어진 자료로만 얘기를 하자면, 우선 남자친구분이 결혼을 하자고 프로포즈를 한 적이 있는지,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프로포즈를 하지 않아서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했는데 망설여지는 경우다 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이제 뭐 내가 알 수 있겠죠. 뭐 남자친구는 뭐 마음에 들지만 사실은 결혼이라는 거는 집안과 집안이 결혼하는 건데, 사실 이제 걔네 부모님을 내가 만난 적이 있는데 나랑 성격적으로 앞으로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 될 분이 나랑 조금 안 맞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흔히 말하는 뭐 제사가 많은 집안이라서 그게 좀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면 너무 마마보이적인 성향이 강해서 엄마 말이라면 껌뻑 죽는 그런 게 조금 탐탁치 않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낭비벽이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돈을 잘 모으는 성격이 아닌 것 같아서 결혼하면 왠지 같이 그지로 살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때문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본인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그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입이 험하다던가 이렇게 주먹질을 한다던가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남자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가 가지고 있는 외부 환경의 문제가 고민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럼 나의 확신은 그런데, 그럼 이제 그럼 남자는 나랑 결혼하는 거에 대한 이제 남자가 망설이는 것 같다, 이런 케이스가 되게 제가 봐온 바로는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남자가 나한테 계속 결혼하자고 쪼르고 있다라는 상황이면은 사실은 이제 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건데, 만약에 쪼르고 있지 않은데 그냥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 남자는 결혼은 전제로 연애를 한다고 했었다, 약간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도 당연히 나랑 결혼을 당연히 원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되게 안타깝지만 이제
그런 경우 이제 남자는 세 가지 중에 하나의 문제를 안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 1번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거는 뭐 남자는 뭐 요즘에 당연히 이제 집을 해와야 된다 이런 것까진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제 내가 좋아하는 여자한테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을 때 장가 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아직 경제적으로 부족하다고 남자 본인이 스스로 느껴서 그래서 이제 여자는 확신을 심어주면 좋겠는데 남자는 자기 자신도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냥 강하게 이런 경우는 서로가 이제 진실하게 대화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부담 너무 갖지 말고 같이 한번 잘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면은 사실은 남자가 이제 연봉이라는 게 솔직히 막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직업군이 아닌 이상에는 뭐 1년이나 2년 정도 저축을 더 한다고 해서 그렇게 갑자기 막 천문학적인 액수가 추가로 저축이 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남자가 먼저 이야기 꺼내기는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분이 먼저 현명하게 뭐 술을 한잔 한다든지 아니면 찻집에 가서 차를 한잔 마시면서 이제 사실은 이런 이유로 이제 결혼을 내가 좀 망설이는 게 있는데 너가 나한테 이제 강하게 하자고 밀어붙이면 나도 넘어갈 의향이 있다. 혹시 근데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머뭇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라면은 함께 해결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면은 쉽게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내가 결혼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건지 혹은 이 남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건지를 망설이는 것처럼 남자도 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건지 혹은 남자도 결혼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건지를 나랑 똑같은 망설임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굉장히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결혼해야 되나 싶겠지만 만약에 정말 이 남자를 놓치기 싫은 남자라면 만약에 놓쳐도 되는 남자라면은 헤어지세요. 왜냐면은 헤어짐은 슬플 수가 있겠지만 아까도 여성분이 말한 것처럼 이제 결혼 정년기의 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남자든 여자든 이제 가치가 떨어지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젊었을 때보다는 가치가 더 깎이기 전에 새로운 좋은 만남을 하는 게 좋다고 보고 근데 만약에 놓쳐도 되는 남자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꼭 붙잡아야 되는 남자도 아니지만 놓쳐도 되는 그런 허접한 남자도 아니다. 그냥 어중간한 정도의 남자라고 생각이 되면은 한번 붙잡아 보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또 사귀어온 시간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겠지만 남자한테 나랑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는 확신을 좀 심어주는 데이트를 의도적으로 계속 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유원지 같은 데 가서 어린애들이 노는 것처럼 이제 뭐 그런 가족 단위의 어린 애기가 많이 오는 이제 뭐 그런 데 가서 예를 들면 어린이 대공원 같은 데 산책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요리 같은 걸 같이 알콩달콩 장 보는 것부터 해가지고 신혼부부들이 많이 하는 그런 데이트들을 유도를 해서 하면서 음식이 맛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같이 뭐 양파 썰고 파 썰고 후라이팬에 김치 볶고 이렇게 하다가 뭐 소금도 뿌려보고 그러다가 막 물 같은 거 일부러 남편 얼굴에 뿌리듯이 그런 신혼부부가 노는 것처럼 알콩달콩한 그런
신혼부부 데이트를 조금 하면은 남자가 아, 이 여자 놓치면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뭐 프로포즈도 다시 한번 더 근사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 여자에 대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제 나를 좀 더 강하게 확신을 심어주면서 잡으려고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나에 대한 확신이 들면은 남자도 결혼에 대한 확신도 같이 가져가는 게 남자라는 생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뭐 어떤 데이트 코스에서 데이트를 했던지 간에 좀 더 진짜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피크닉 공간, 가족 단위의 이제 아빠가 이제 뭐 딸아이 목마 같은 거 태우고 다니는 그런 장소 위주로 데이트 코스를 바꾼다던가 하면서 이 여자랑 결혼하면 나도 저런 화목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심어줘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일부러 막 평소에는 이제 외식을 했다면 도시락통에 김밥도 한번 쌓아보고, 김밥이 맛있으면 좋겠지만 뭐 맛이 없어도 먹어줄 정도의 정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만든 게 맛이 없는 거 나도 아는데 그러면 그 남자는 놓치지 마세요. 안 먹는다고 욕하지도 마시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뻔히 맛이 없는 걸 아는데 그걸 꾸역꾸역 다 먹어준다면은 그 남자는 약간 진국일 확률이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죽어도 안 먹거든요. 나한테 짬처리 하냐 이러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진짜 골 때리는 경우인데, 남자가 이제 결혼 생각이 없어져서 비혼주의가 됐거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혼주의가 아니었는데 뭐 연애를 하는 과정이든 뭐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돼서 뭐 아니면 주변 유부남들이 넌 결혼하지 마라 이런 그 잡음을 이렇게 귀에 대고 계속 얘기를 해서 마음이 변했든지 간에 비혼주의가 됐거나, 아니면 이제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을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자가 정말 사랑스러운데 편해져서 하는 행동이랑 사랑이 식었을 때 하는 행동이 거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사실은 여성분들은 육감이 발달했기 때문에 만약 사랑이 식은 경우라면은 본능적으로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게 또 여자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데이트 장소이면서 둘만 있으면서 좁은 북카페 나 룸카페 이런 공간에 가셔서 뭐 만약에 사이가 틀어졌다면 어색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잠시 이제 시간을 같이 보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꼭 북카페 갔다고 해서 만화책을 읽어야 된다거나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그냥 쿠션 같은 거 끌어안고 그냥 노덕노덕 하고 계시면 돼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똑같이 남자가 이제 나 사랑해 있을 때 됐다 뭐 남사스럽게 갑자기 뭐 사랑한다 하노 이렇게 이런 대사를 하더라도 내가 편해진 경우는 나한테 시선이 머물러요. 근데 이제 대사가 예를 들면 사랑하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에도 방금 제가 이제 카메라를 쳐다보지 않은 것처럼 시선이 머물지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 시선이 머물더라도 머무는 시간 초수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내가 편해진 경우는 그 말과 행동이 굉장히 사랑스럽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나를 향해 머무는 시선의 시간의
길이가 길고 반대로 사랑이 식은 경우는 시선을 쳐다보지 않거나 굉장히 짧게 머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마음이 아프지만 이별을 준비해야겠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사랑이 식은 경우는 아니라는 가정하에 그럼 이제 비혼주의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골 때려요. 이런 경우는 첫 번째랑 똑같아요. 경제적 문제처럼 두 사람이 한번 이제 그 진실한 대화를 통해서 혹시 결혼이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결혼이 두려운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너의 심리가 결혼이란 거를 하기 싫은 이제 뭐 꼭 비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그런 쪽으로 변경된 게 있는지 말을 해달라라고 하면은 보통 남자들은 이렇게 쭈삣쭈삣 야야 야 왜 이러노 왜 이카노 이렇게 하면서도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말을 망설인다고 하면 두 사람 사이에 시간을 조금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도 갑작스럽게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고민을 해볼 시간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거를 막 길게 가지라는 건 아니고 뭐 한 지금 당장 대답하기 그러면은 뭐 한 2, 3일 정도 있다가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융통성 있게 남자한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여자한테 확신을 주지 못하는 경우 자기 스스로 경제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2번은 이제 남자가 남자도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혹은 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그 신혼부부들이 할 것 같은 데이트를 하면서 상상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상상을 하듯이 이 남자와 결혼 생활을 했을 때 이런 모습일 거라는 이제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이제 데이트에 임하고 남자도 이제 이 여자랑 생활하면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겠구나라는 걸 상상할 수 있게끔 자꾸 그런 유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세 번째 이제 비혼주의가 됐거나 아니면은 뭐 나에 대한 마음이 식었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안타깝지만 이별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1번 아니면 2번이란 말이에요. 제 조언이 뭐 도움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우선 제일 먼저 해볼 거는 만약에 확신이 서지 않는 이유가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는 했는지 하지 않아서 확신이 아직 안 선 건지 그런 문제라면 현명하게 프로포즈는 여자가 이렇게 잘 받을 수 있게 손을 딱 펼쳐놔야 남자가 딱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